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의 안정용입니다. 26번째 취신남인데 기사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5일입니다. 굉장히 늦어졌죠. 이유인즉슨 변명이긴 하지만 일찍 찍었는데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니까 연기돼서 아마 7월 이후에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짧게 좀 치고 넘어가고요. 최대한 좀 빨리 보아놨던 기사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취업 뉴스입니다. 취업 비리 사태 1년 요즘 은행들 해가지고 은행들이 요즘에 이름도 묻지 않고 나이도 묻지 않고 학교도 묻지 않는 요즘 은행들 커버 스토리 취업 비리 사태 1년 확 바뀐 채용 풍경입니다. H 땡땡땡번 지원자는 은행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해 KB 하나은행 면접장에서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다. 이건 뭐 블라인드 채용이면 당연한 거고. 면접이 나이, 출신, 학교, 전공 이름 등을 모두 가린 채 진행됐기 때문이다. 홍 씨는 2017년 채용비리 사태 이후에 은행들이 블라인드 면접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채용비리 사태 이후에 채용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필기시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외부 면접관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뀌었다. 그럼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지원자가 들어간다? 네버입니다. 네버.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준비를 한 사람은 확실하게 들어가니까 기존과 다름없이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저는 이런 거 보면 취준생분들한테 더 많은 어떤 기회를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뽑아놓고 보면 준비한 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시경제입니다. 한국 기업 좌불안석 왜 시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는 미국, 오늘은 중국 계속 때려버렸죠. 이딴 경우에 한국 기업 좌불안석이다. 타이틀만 볼게요. 청와대가 화웨이와 거래하는 거 그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통사의 기지국 유무선망 화웨이 장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통신사 그럼 화웨이 거 안 쓰면 인프라 새로 구축해 깔아야 되잖아. 그럴 경우에 수조원한테 손실 발생할 때 그럼 이거 책임져 줄래? 그러니까 정부의 현실적 상황 고려한 것이죠. 다양한 해외 국가들도 미국의 동맹국도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 안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 낀 한국이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들 화웨이 때리기, 화웨이 제품 쓰지 마라 라고 하는 압박 아닌 압박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그럼 대처해야 되겠냐? 실제 6월 달에 있었던 임원 면접 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건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요? 정답을 내놓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지 아닌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지 안 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사 산업 트렌드입니다. 자, 초격차. 이건 삼성에서부터 나온 단어긴 한데 이 초격차를 만드는 땡땡에 올라타라. 무엇에 올라타야 됩니까? 바로 디지털 혁신에 올라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쪽 산업에 몸담고 있는 분이 말씀을 하셨겠죠. 자, 매경 싱크 서미서 강연하는 제이 벨리시모 IBM 사장입니다. 자, 기존의 업무 시스템, 데이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들이 오고요. 자동화들이 오고요. 블록체인들이 오고요. IoT 등 신기술 수혈받는 혁신이 대세다. AI 빅뱅 시대 혁신기업 조망입니다. 첫 번째 단락만 좀 볼게요. 요즘 기업들의 최대 화두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플랫폼은 뭐예요? 내가 깔아놓는 나만의 공간인 거죠. 여러분들이 제 취업 스피치에 들어오잖아요. 취업 스피치가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문, 자소서, 면접, 마인드 세팅 영상하고 있지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 소비자 수억 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 플랫폼 강자들이 있고 SAP나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레드햇 등 기업들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기술 플랫폼 강자들이 있지.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플랫폼 강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코그니티브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기술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오는 AI, 자동화 블록체인 IoT. 한마디로 얘기해서 IBM이 제공하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롯데가 계속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디지털 혁신에 올라탄 롯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 이분의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십시오. 다음 오랜만에 면세점 산업 기사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기존의 추신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롯데 면세점 기사밖에 없을 거고요. 한국 좁다, 국내 좁으니까 해외로 나간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국내는 좁다, 해외로 가자. 자, 매장 작년 초 6개에서 12개로 늘었다. 올해 매출 이미 작년치 웃돌았다. 일본의 긴자점, 도쿄 시내 면세점 1위, 이갑 대표 해외 사업 진두지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진 않았지만 롯데 면세점이 있는 도쿄 플라자 긴자점 자체가 맛집이 다양한 것은 물론 일본 토산품부터 명품까지 복합 쇼핑이 가능한 공간이다 보니까 중국인 단체 관광 상품에 편입된 덕분에 하루 평균 관광버스 60대 이상이 와서 1,500명 이상이 들른다. 이렇게 롯데 면세점의 해외 사업 확장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외 점포 현황이 쭉 나와 있죠. 보시죠.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그 기업 총수들을 불렀죠. 롯데를 아마 제일 칭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직무 역량입니다. 주류 영업 참 어려워요. 제약 영업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가기 꺼려하는 곳인데 주류 영업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여성분입니다. 롯데 주류의 수도권 FM 원팀장, 1팀장 육꽃비 팀장님이네요. 이름이 특이합니다. 최초 여성 영업사원 발탁돼서 처음처럼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술인데 올 초에 강남 서초 판교 영업망 관리자로 임명. 야, 이쪽 술 많이 먹는 쪽 아닙니까? 마더십이란 새로운 철학으로 맹활약입니다. 육고비 롯데주류 수도권 FM 1팀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여성 리더가 지닌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설명했다. 2007년에 롯데주류 전신인 롯데주류에 입사한 유 팀장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회사 들어가셨네요. 여성 직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주류 업계에서 영업 지점장 자리까지 오른 유일무이한 인물이다. 대단하십니다. 뭐 했냐면 처음처럼 하셨던 분이군요. 땡땡처럼으로 새겨넣을 수 있는 마일라벨 마케팅을 추진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물론 꽃길만 걸어온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맡으면 해낸다는 믿음 준 게 생존 비결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영업관리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멋스러운 거라든지 대단한 전략이 아니라요. 사실 영업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전략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사 보시고 특히 영업관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관리한 경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뭐냐? 여러분들이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럼 사로잡은 여러분들만의 비결을 얘기해 주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이 사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음에 식품산업으로 갈게요. 재료 손질 없이 한 끼 뚝딱 이것 뜬다. HMR이 아니라 밀키트죠. 타이틀을 한번 볼게요. 재료 손질 없이 한 끼 뚝딱 밀키트 뜬다. CJ 이어서 이마트도 시장 진출한다. 시장 규모가 작년 2배로 급성장. 40대 50대 맞벌이 가정의 주고객이라고 하네요. 왜? 손질된 식재료 소스 들어있어서 장보는 수고 덜고 근사한 집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가 자체 식음료 브랜드 미코크로 밀키트 제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내 식품업계 1위는 어디? CJ 제일제당이죠. 지난 4월 밀키트 시장 진출을 선언한 데 이어서 이마트까지 들어오면서 밀키트 시장은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예측하건대 CJ 제일제당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오뚜기도 아니고 뭐 삼양도 아니고 뭐 동원도 아니고 이마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마트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식품 산업에 뛰어들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자, 7번째 취업 뉴스입니다. 유화산업, 석유화학 산업이죠. 이쪽에 전문가 꿈꾸는 땡땡형 인재 뽑겠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뭐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있죠. 전문가 꿈꾸는 끈기형 인재 뽑겠다. 끈기형 인재. 다른 기업들은 그런 끈기형 인재 안 뽑는 건가? 자, 양대 화학사 인담앤리에 들어본 하반기 취업 팁. LG화학
8월 말부터 9월 중순 원서 접수, 지원 분야, 전공과 적합도 모든 전형서 중요하게 본다. LG화학은 사실 이공계도 많이 뽑지만 우리 인문상경계 분들도 참 역마 쪽에 많이 지원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여성분들 1차 면접에서 많이 뽑아놓고 2차 면접에서 많이 좀 떨어뜨리지 맙시다. 많이 좀 뽑으셨으면 좋겠네요. 롯데케미칼 9월부터 11월께 역시 정기공채, 인성토론 등 면접 다양하다. 철저히 준비해야 낭패 안 봐. 아니 철저히 준비해야 낭패 안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자, 단순히 취업하기 위해 지원하는 이들보다 각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끊임없이 전문성을 키우려는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뻔해요. 뻔하면 좋은데 각각의 유아 산업들, 각 기업,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전문가를 꿈꾸는 끈기형 인재다. 그런 끈기형 인재임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관점에서 보시고요. 이런 취업 뉴스 팁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제가 몰아가지고 코너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무튼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신산업 갈까요? 기사가 몇 개죠? 기사가 20개네요. 통신산업 기사입니다. 스트리밍 게임 만든다. 왜? 어디가 스트리밍 게임을 만듭니까? SK텔레콤이 MS랑 손잡고 스트리밍 게임 만드네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죠. 5G 킬러 콘텐츠로 시너지를 기대한다. 첫 번째 달라 한번 볼게요. SK텔레콤이 MS와 손잡고 스트리밍 게임을 개시한다. 앞서 LG U+가 엔비디아의 스트리밍 서비스 지포스 나우 독점 계약을 맺고 연내 스트리밍 게임을 출시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SKT도 5G 킬러 콘텐츠인 스트리밍 게임 콘텐츠 확보를 위해 MS랑 손잡은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5G 콘텐츠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킬러 콘텐츠의 하나로서 게임 콘텐츠를 정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행인 게임 산업의 지금의 트렌드인 스트리밍 콘텐츠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산업 트렌드 해운 1위 머스크죠. 여기도 이것 도입했다. 무엇 도입했습니까? 바로 AI 도입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계는 디지털 혁명 중이다. 해리엇 그린, 아테 CEO, IBM이 전하는 혁신 전략. 아까랑 봤던 그런 연관된 기사니까 타이틀만 좀 볼게요. 대기업 60%가 데이터로 수익을 얻는다. 디지털 혁신 이막 시작됐다는 거죠. 블록체인, 클라우드로 무장한 신생 기업이 게임 체인저 될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하는 한국 높은 생산성이 생존의 조건이 될 것이다. 바로 디지털 재창조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대기업 가운데 60% 이상이 이미 데이터로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는 20%에 불과하대요. 80%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죠. 이 둘이 통합되면 데이터 마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다음에 거시경제 볼게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만의 삼성그룹의 어떤 기사일 수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게 삼성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거시경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멈춰선 삼성 컨트롤타워 투자계획 올스톱 델라 약간 보수적으로 쓰긴 했어요. 디램 불황 계속 가격 떨어지고 있죠. 왜 가격이 떨어집니까? 안 팔리니까 떨어지겠죠. 공급이 많으니까 떨어지겠죠. 공급이 왜 많아집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수요 줄어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미중 무역 분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면 오히려 쉽게 답이 풀릴 수 있습니다. 자, G2 전쟁 엎친데 수사 압박까지 덮친다. 정치적인 내용까지 나왔네요. 압수수색, 검찰 소환이 뒤숭숭하다. 사업지원 TF 사실상 마비, 133조 시스템 반도체 투자, 전략 수립, M&A 등 결단 못한다.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대불확실성, 투자 조율할 컨트롤 타워 기능 마비, 수사 압수수색으로 임직원 동요, 글로벌 시장의 삼성 견제 움직임입니다. 자, 당면 과제 볼까요? 시스템 반도체 투자 계획 수립과 적게 집행해야 되는데 건들지 마라. 이런 말이죠. 뭐. 신사업 발굴과 AI, 5G 등 성장 동력 관련 M&A 등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취준생 입장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메모리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죠.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니까 관련된 내용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1번째 기사 볼게요. MD입니다. MD. 이건 제가 기존에 하지 않았었는데 MD에 관련된 직무 역량, 여러분들도 MD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아서 기사 보시면서 직무 역량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쇼핑과 즐길 거리를 고민하다가 주라기 월드 백화점에 들였죠 라고 얘기해서 이주연 롯데백화점 테넌트 MD 팀장입니다.
중국과 일본 제치고 먼저 전시 유치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공룡 그렇게 모형 배송하는 거 해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좀 광고를 했죠. 음, 여기 봅시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오프라인 유통 매장 경쟁이 실내 서핑장은 물론 공룡 전시회까지 유치했다. 이 전시를 유치한 주인공은 롯데백화점에만 있는 MD 전략 부문의 테넌트 MD팀 이주연 팀장이다. 새로운 점포를 열 때 테넌트 MD니까요.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기존 점포 공간을 어떻게 색다르게 연출할지 고민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테넌트 MD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는 유럽과 호주 박물관이나 미국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던 쥬라기 월드 라이브 쇼를 백화점에 유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MD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노력했는지 우리가 그걸 보자고요. 이 팀장은 해외에서 쥬라기 월드 특별전 반응이 뜨겁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거 뭔가 좀 되겠다. 유니버셜 코리아에 제안했다. 당초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부터 투어할 계획이었던 공룡 발길을 그냥 한국으로 먼저 이끌었다는 거죠. 쉽지는 않았다. 일단 공룡 모형 하중을 견디고 품을 만한 거대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수였다. 그래서 백화점 도면을 샅샅이 검토했다. 공간 확보했다. 그래서 공식 스토어 운영 인력까지 수혈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MD는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MD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어떻게 상품화시키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가급적이면 매주 MD 관련된 기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점으로 포커싱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기사 갈게요. 반도체 산업. 참, 이 반도체. 어찌됐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건데, 전망들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죠. 엇갈린 전망 한번 봅시다. 반도체 훈풍, 태평양 건너다 말았나, 한국, 미국 온도차. 반도체 시장의 엇갈린 전망. 화웨이 제재 완화 기대감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이달 9% 급등. 하지만 한국은 비관적 전망일색. 이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본 거네요. G2 무역전쟁 지속 우려감에 D램값 4분기까지 침체 무게입니다. 일단 봅시다. 자, 미국 반도체 지수는 상승세다라고 얘기해서 5월 31일자 대비 6월 10일자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한국 반도체 전망, 우린 이게 중요하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에 D램 가격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삼성증권 반도체 회복 시나리오 지연 왜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고 있는 거죠. 유진투자증권 내년도 실적 개선폭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무역 분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되나 회복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반도체 산업 관련된 전망이 나왔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한국 반도체 산업 시장이죠. 그런데 생각만큼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봐주시죠. 다음 13번째 기사입니다. 패션 산업 요가복의 샤넬 남성복 진출했다. 바로 룰루레몬이죠. 아무래도 패션은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룰루레몬이죠. 여기가 남성복도 진출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이키도 긴장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다. 10년 새 매출 9배 성장했다. 주가 1년 새 40% 상승했고 1998년 캐나다에서 출발했는데 요가 수업하면서 요가복을 판다. 비싸도 고품질 입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트렌드는 요거죠. 자, 일단 룰루레몬의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제품의 뛰어난 디자인과 품질이다. 둘째,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충성도 높은 고객군을 확보한 것이다. 마지막 성공 비결은 적기의 사업 확대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제품 라인업도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성들에게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많은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니까 한번 패션업, 애슬레저라고 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꼭 한번 봐주십시오. 14번째 또 MD입니다. 이마트24 초인싸템 입소문 아이스크림. 자, 이마트24의 바이어 반가운씨
2000쌀 1톤 들여서 실험에 개발했다고 하네요. 출시 한 달 만에 30만 개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일단 어떤 트렌드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상품화시키는 과정이 MD의 역할이라고 보세요. 자, 아임이 2000쌀 콘이라고 하는 줄 아직 못 먹어봤어요. 초인싸템이라고 하네요. SNS 게시물만 1200여 개. 자, 우리는 필요한 게 우여곡절이죠. 자, 반가운 이 MD 부분 데일리팀 바이어는 제조업체 선정부터 벽에 부딪혔다.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다. 또 다른 편의점에 비해 점포수가 현저하게 적은 이마트 24만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 아무리 신세계지만 위험 요소도 컸다. 다행히 나섰고 의기투합했다. 하지만 또 문제점. 쌀의 식감을 구현하는 게 관건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세요. MD는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상품을 선정하는 거 좋습니다. 상품을 기획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기획한 상품을 어떻게 실제 상품화 시키느냐 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분투 노력, 그 과정을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시경제입니다. 증시 다음 주도주는 무엇이냐? 산업적을 좀 보는 거죠. 증시의 다음 주도주는 저평가된 조선과 인프라 업종에서 찾아라. 전문가들 2020년 주식 전망, 물론 이분들의 말이 뭐 100% 맞다 뭐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업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좀 같이 보자라는 거죠. 중국발 과잉 공급 해소되면 전통의 소재 산업이 부상할 것이다. 자본시장 대토론회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요거 볼게요. 실물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1990년대는 미국 중심의 IT 산업, 2000년대는 중국 수혜를 입은 구경제 산업이 시장을 지배했다. 그 다음이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었어. 중국발 과잉 공급 문제가 해소되면 구경제 산업이 다시 실물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 대표적 구경제가 뭔데? 중화공업, 산업재, 인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사 한번 보시죠. 다음 16번째 2차 전지 산업재 그냥 뺐어요. 배터리. 자, 중국 내수 1위 지리차와 배터리 합작사 연 LG화학입니다. 2천억 투자했네요. 연내 공장 착공. 지리사가 지난해 150만 대 팔아서 내년 전기차 비중 90%가 목표. 중국 시장 확대 노리는 LG화학 현지 협업으로 시장 선점에서 2021년에 글로벌 탑 목표 성큼입니다. 자, LG화학이 국내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로컬 브랜드 1위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LG화학이 중국 자동차 회사와 합작법인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1년 글로벌 1위 전기차 배터리 브랜드 도약이란 목표에도 한 발 다가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쭉 한번 보시면 LG화학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국내에서의 전기차가 얼마만큼 많이 생산되고 있느냐. 해외에서의 전기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걸 잘 수성할 것이냐라고 한다는 부분, 그게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모빌리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라고 한다면 현기차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17번째 4차 산업혁명 AI가 일자리를 파괴한다. 창의적 직업이 더 는다라고 하는 뻔한 얘기를 하시는 손정의. 자, 이매진 도쿄 서밋 2019 연설 AI 소프트웨어가 업무 자동화. 그렇다면 고령화와 그 다음에 노령화 부족, 노동력 부족 해결한다. 생산성은 25배까지 늘어난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사 투자한다. 자,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소프트웨어 봇은 24시간 365일 일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생산성은 2배 높으면서 업무 시간은 5배에 달하니까 약 10배의 노동 인구를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 이 봇에다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AI까지 접목시키면 25배까지 효율이 올라간다.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RPA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사람의 업무를 자동화에 대신 처리해주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LG CNS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고 있죠.
AI가 사람의 일을 빼앗아가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중간한 전문가들의 착각이라고 일축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좀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간다는 측면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18번째 뷰티 산업 미샤의 멀티숍 승부수. 여기도 이제 다른 브랜드도 파는 멀티숍을 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미샤의 멀티숍 승부수 타 브랜드도 판다. NUNC로 매장 명칭 변경했고요. 트렌드 변화에 원 브랜드 숍 한계죠. 직영점부터 전환한다.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화장품 브랜드명 미샤는 유지하고요. 연도별 매출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샤가 매장 명칭을 눈크 NUNC로 변경하고 멀티 브랜드 숍으로 변신한다라고 하네요. 자, 눈크라고 했나요? 눈크는 라틴어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샤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매장 형태는 기존의 원 브랜드 숍에서 멀티 브랜드 숍 형태로 업계에서는 변화하는 뷰티 시장에 맞춰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하고요. 멀티숍은 유통,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뷰티 산업 또 나왔네요. 이번엔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 매출 대신 상생을 택한 LG생건 무슨 말이냐. 온라인 마케팅 사활건 업계에서 주목되는데 가맹점주들의 대책말은 요구하자 마찰 줄이려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한다. 화장품 유통 면세점 옮겨간 탓도 있다. 무슨 말이냐. LG생건이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 네이처 컬렉션의 온라인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거의 모든 화장품 업체가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왜? 소비자의 가맹점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한 조치고 한시적인 조치도 아니고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자, 거의 모든 업체가 오프라인 매장과 제품 수를 줄이고 국내의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 중단은 마케팅 담당자로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LG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가맹점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고도 밝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온라인 전용 상품도 개발해서 오프라인 매장과의 충돌을 좀 피하겠다. 화장품 유통의 무게중심이 H&B와 면세점으로 옮겨간 상황을 감안한 또 조치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상생을 택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은 어찌됐건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다음 온라인 쪽으로 강화해야 되고요. 오프라인 쪽으로 오게 한다면 아까도 위에서 봤던 멀티샵, 그 다음에 온라인 전용 상품, 그게 뭐겠어요? 뭐 PB가 되겠죠.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만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20번째 은행산업입니다. 30대 신흥부자 잡아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뱅킹 생기면 여러분들 은행 잘 안 가잖아요. 대출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 생겼을 때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잡은 게 역시 웰스 매니지먼트 WM이죠. 근데 WM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경우에 정말 돈 많은 사람만 그런 가는 어떤 되게 조용한 공간에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건데 카페, 게임장까지 갖춘 30대 신흥부자를 잡기 위한 WM 빌딩을 만든다는 거죠. 격화되는 4대 은행의 슈퍼리치 유치 경쟁, 빌딩 전체가 VVIP 전용 공간, 특별한 대접으로 고객 유인한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 없잖아? 그렇다면 투자 계열사들이 모여서 맞춤 개발한다. 그럼 이 사람들만 잡을 거냐? 일반인들도 WM 강화한다. 터치 몇 번으로 자산관리,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도 한다. 그래서 진화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라고 얘기하는 요 기사 한번 좀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건 기사 꼭 보시고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들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취사 선택해 보시고요. 가장 큰 흐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유통업체들의 오프라인 전략, 온라인 전략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사업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세워보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최신남 빠르게 나머지 것들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